이번 시간은 ITQ 한글 2020 버전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2020 버전을 실행한 후에 바로 파일을 저장할게요. 위에 서식 도구에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로 찾아 들어가야 되고요. 파일명 저장 규칙도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화면의 보기 상태는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 그리고 쪽 맞춤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본문 영역과 본문 영역 바깥쪽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서도 한글창 아래 오른쪽에서도 쪽 윤곽, 폭맞춤, 쪽 맞춤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의 공통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봐주세요. 바탕글 스타일의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양쪽 정렬, 줄 간격 160%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색상에 대해서는 빨강, 파랑, 노랑 RGB 값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색상은 색상 지정할 때 RGB 값 꼭 확인을 해주세요. 용지 여백 설정하기 위해서 F7키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에서 용지 종류는 A4,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아래 용지 여백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네 가지는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제본은 0mm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본문 영역이 조금 큰 게 보이죠? 이제 페이지 구분을 위해서 쭉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1점 엔터 4번 누를게요. 다시 2점 엔터 4번 누를게요. 그리고 쪽 메뉴에 구역 나누기 클릭을 해주세요. 페이지가 이쪽으로 구분되었죠? 다시 3점 엔터 4번 누르세요. 4점 엔터 4번 누르세요. 다시 구역 나누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 첫 줄에 커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삽입하는 그림의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고요. 그 하이퍼링크는 책갈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갈피는 3페이지 제목줄 맨 앞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커서는 다시 제일 첫 칸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 가서 책갈피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책갈피 이름으로 박람회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다시 페이지는 1페이지로 가주세요.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요. 답안은 그 바로 아랫줄에 입력을 합니다.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기능평가 1의 문제 1번 보면은 조건과 출력 형태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들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영어로 써있는 두 줄의 문장 엔터키 누르지 말고 한 개 문단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 문단을 나눠주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두 줄의 문장 그대로 또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는 빈 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엔터키 누를 필요 없고요. 이 4개 줄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왼쪽 아래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조건 1번에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 이름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이라고 따로 표시 없기 때문에 여긴 입력하지 않고요. 스타일 종류를 문단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 2번 지정하기 위해서 문단 모양 누르세요. 왼쪽 여백 지정하기 위해서 여백의 왼쪽을 15포인트로 지정하세요. 문단 아래 간격 지정하기 위해서 간격의 문단 아래를 10포인트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3번 지정하기 위해서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한글과 영문 각각 글꼴 이름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부터 지정할게요. 기준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 그리고 언어 대표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해서 글꼴을 궁서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궁서 써있는 모든 글꼴 나타나는데요. 정확히 궁서라고 써있는 걸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세요. 다시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변경하고 이번엔 글꼴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굴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에듀케이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아까 블럭 설정할 때 4개 줄이 아닌 3개 줄만 이렇게 블럭 설정되었는데도 모두 스타일이 같이 지정되었죠. 스타일 종류를 문단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블럭 설정되어 있는 이 줄 위에 같은 문단이죠.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했기 때문에 같은 문단이라 동일하게 스타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서 표 써있는 위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을 지정하세요. 크기 지정에서는 너비는 단에 맞춤으로 높이는 자동으로 설정하세요. 아래 기타에서는
두 개 중에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의 조건 1번 지정하기 위해서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세요. 위에 글꼴을 지정할 때 처음에 한 컴 글꼴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컴이 아닌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글꼴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록을 모든 글꼴로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도둠이 나타나면 바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둠이라고 입력한 후에 엔터키 또는 도둠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라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정렬은 문자와 숫자 나눠 있는데요. 먼저 문자로 모든 셀 가운데 정렬 지정할게요. 키보드 ESC 눌러주고 이제 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표 안에 숫자로만 입력되어 있는 셀 모두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주세요. 평균 아래도 모두 블록 설정해주세요. 숫자에 대한 정렬, 오른쪽 정렬로 지정하세요. 숫자를 입력할 때 콤마까지 같이 입력해도 되는데 저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할게요. 셀 배경 노란색 지정되어 있죠? 출력 형태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흑백으로 보여지는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서 채우기를 색으로 변경, 그리고 면색 열어주세요. 색상 빨강, 파랑, 노랑은 RGB 값 꼭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시되어 있는 색상과 동일하게 지정하려면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서 노랑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평균값 구하기 위해서 평균에 사용할 데이터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평균이 나타나는 셀도 블록 설정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 눌러주세요. 평균은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표의 위에 캡션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메뉴의 표 디자인 옆에 있는 표 레이아웃 클릭하세요. 오른쪽 끝에 캡션 열어서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캡션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캡션을 모두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주고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조건의 5번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높이는 이 상태로 있어도 되고요. 너비는 따로 조절할 필요 없죠. 각각의 셀 너비는 조절할 필요 없고 높이는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한 번만 키워 놓을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해 놓으세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선모양 바로 적용은 모두 체크 해제하고 작업을 합니다.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 바깥쪽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다시 첫 번째 액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종류 이중 실선, 아래쪽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열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종류 이중 실선 선택,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같은 이중 실선이지만 한 번에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작업을 해야 합니다. 평균의 맨 아래 셀 블록 설정해주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대각선 각각 지정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차트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 조건 1번에 보면은 차트의 데이터를 노란색으로 지정된 이 셀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맨 아래 차트 메뉴로 가서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만들어지면서 차트 데이터 편집 이 창도 나타나는데요.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차트 데이터 편집 이렇게 다시 열어도 되고요. 차트에서 범례와 축이 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줄칸 전환이라는 게 위에 있어요. 클릭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환이 필요 없습니다. 차트에서 컨트롤 X키 또는 오려두기 하세요. 표 아래 빈 줄이 하나 또는 두 줄 되어 있죠? 바로 위에서 해도 되고요. 저희는 그 아랫줄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게요. 표의 너비와 차트 너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차트 한번 클릭 선택해서 차트의 오른쪽 테두리를 드래그해 주세요. 조건의 3번 지정하기 위해서 제목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글과 영어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모두 굴림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한글 2020 버전에서 글꼴 설정했는데 제대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글꼴 이름을 굴림이라고 입력한 후에 마우스로 굴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영어 글꼴도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 글꼴 속성에서는 진하게로 선택, 그리고 크기는 12포인트로 지정,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제목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죠? 아래에 그리기 속성 선택되어 있죠? 채우기에서 밝은 색 선택, 선에서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효과를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의 종류,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선택을 해주세요. 제목 이외의 모든 글꼴은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글꼴만 바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축 숫자 더블 클릭해주세요. 오른쪽에 축 속성 나타나죠? 출력 형태에 맞게 단위를 변경할게요. 최소값은 0이니까 최소값 따로 변경할 필요 없고요. 최대값은 16,000이죠. 그런데 우선 바뀌는 값을 확인을 해보세요. 출력 형태에서는 2000 단위로 변경되고 있죠. 그래서 주 단위를 먼저 2000으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세요. 최대값이 1400까지 나타나니까 최대값도 변경해야 되겠죠. 체크한 다음에 160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설정이 완료되었지만 세로축의 숫자가 그대로 단위가 4000 단위로 변경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옆에 개체 속성 수정이 아니고 차트의 세로 높이를 조금만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가 제대로 2000 단위씩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세로축 다시 글자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을 굴림 마우스로 선택, 영어 글꼴 굴림 마우스로 선택, 바로 설정 누르세요. 왼쪽에 단위명이라고 축 제목 나타나야 되죠. 위에 차트 디자인에 왼쪽으로 가면 차트 구성 추가가 있어요. 축 제목에 가서 기본 세로 선택을 해주세요. 축 제목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내용을 입력하세요. 여기도 한글 글꼴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 그리고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영어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위에 그래프에 가로선 있죠? 필요 없으니까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오른쪽에 범례 선택을 해주세요. 범례에는 테두리 나타나야 됩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개체 속성에 범례의 그리기 속성에 선에서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범례의 크기와 위치 조절해야 되는데 반드시 위치부터 조절하세요. 범례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아래쪽 이동을 시켜놓고요. 테두리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 잡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출력 형태하고 다른 부분 확인을 할게요. 가로축과 세로축, 옆에 눈금선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단위명, 이 축제목은 가로로 변경해야 되겠죠. 축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글상자 열어주고 글자 방향을 가로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모든 설정 끝이 났고요. 개체 속성 대화상자 닫도록 하세요. 이제 3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3번에는 괄호번호로 1번, 2번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괄호번호 1번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띄어쓰기 한 칸 해놓으세요. 이 번호 앞에 몇 칸 이렇게 띄어서 위에 번호와 구분을 해놔도 되고요. 그냥 빈줄 없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몇 칸 띄워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커서를 오른쪽 끝에 이렇게 놓고 입력 메뉴 가서 수식에 루트 X 눌러주세요. 위에 도구에서 적분으로 가서 첫 번째 거 선택, 아래에는 0이라고 입력, 위에 거 클릭한 다음에 1 입력을 해주세요. 가운데 상자 클릭해주고 괄호 사인 X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더하기까지 입력하세요. 분수 선택해서 분자에는 소문자 X, 분모 클릭해서 숫자 2,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고 닫는 괄호 DX 이퀄까지 입력. 다시 적분해서 첫 번째 것 선택해서 아래는 0, 위에는 1, 가운데 선택해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 1 더하기 사인 X까지 입력해주고 아래 분모 선택 숫자 2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른 다음에 DX까지 입력하세요. 문제 1번 내용 모두 입력했으니까 넣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1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 몇 칸 띄워주세요. 다시 괄호 2번 입력하고 한 칸 띄워놓고 입력 메뉴에서 수식 위에 루트 X 누르세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위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없는 글자 선택을 해주세요. 출제된 문제와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문자예요. 이퀄 한 다음에 분수 선택하세요. 분자의 소문자 H, 분모 클릭한 다음에 소문자 MH,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주고 이퀄, 다시 분수 선택, 분자의 H, 그리고 분모 선택한 다음에 루트, 근호를 선택하세요. 숫자 2, 소문자 ME, 대문자 V까지 입력. 그러면 모두 끝이 났죠? 이제 넣기 눌러 빠져나가 주세요.
3번과 4번 아래 빈줄 한 줄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되고요. 이제 4번 아래 내용을 작성할 거예요. 4번에 먼저 커다란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을 설정하면 한 화면에 다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화면에 보기 위해서 화면 보기를 화면 아래에서 쪽 맞춤으로 변경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선택, 4번 아래에서 적당하게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도형을 더블 클릭하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120, 높이는 150을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은 체크를 하면 크기를 수정할 수 없게 되는데요. 지시가 없으니까 저희는 체크하지 않을게요. 본문과의 배치는 문제 4번에서 그림 글맵시 도형 만드는 거 모두 글 앞으로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에서 모양을 같은 것인 둥근 모양으로 변경할게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의 면색 열어주세요. 도형의 면색 조건에 보면은 지시사항이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색상 지시가 없기 때문에 테마 색상표도 상관없이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만드는 도형은 4번에 써있는 아래 본문 영역 안에만 모두 있으면 됩니다. 도형 위에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다시 위에서 가로 글상자 클릭해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바로 ESC키를 누르면 이렇게 글상자 선택되죠. 그러면 글상자 블럭 설정하지 않아도 글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식 도구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글자 색 하향 지정되어 있죠. 테마 색상표가 기본 상태에서는 하향 바로 선택할 수 있고요. 테마 색상이 오피스로 변경되었다면 팔레트로 가서 하향을 선택을 해주세요. 정렬은 수평 수직 나와 있는데요.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해놓으세요. 글상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130, 높이는 15로 지정하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반원으로 선택,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의 면색을 열어주세요. 파랑으로 되어 있죠. 색상 테마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RGB 값이 지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글상자 탭으로 가면 세로 정렬 있습니다. 가운데로 되어 있죠. 기본이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절해놔도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쪽 도형 만들고 다시 설명할게요. 직사각형 선택해서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 하세요. 도형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0, 높이는 50을 지정하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도 색상 지시가 없죠? 뒤에 있는 색보다 조금 밝은 색 지정하면 되죠? 아무거나 다른 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색의 도형이 수직으로 봤을 때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줘도 되고요. Shift 누르고 색의 도형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위에 메뉴에 맞춤에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면 세로 정렬을 가운데로 맞출 수 있습니다. 아래 도형은 클릭해서 조금 위로 이동해 놓을게요. 입력 메뉴 가서 그림의 그림 아이콘 클릭하세요. 로고 1.jpg 파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확장명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확장명을 JPG로 선택을 해 놓으면 됩니다. 아래 체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고 1.jpg 열기를 해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는 이유는 본문과의 배치가 글 앞으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글 앞으로로 변경하세요. 너비를 45,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이 앞으로 나타났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는 하이퍼링크로 책갈피에 연결되어 있죠? 책갈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로 변경하고 책갈피에 박람회를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다시 입력 메뉴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글맵시의 내용 입력하세요. 아래 글맵시 모양을 열어서 물결 1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목록 열어서 제일 위쪽으로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도둠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역시 뒤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더블 클릭해주세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해야 하고요. 너비를 60, 높이는 25로 지정하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글맵시의 색깔 면색에서 지정하는데요. 색상 빨강이에요. RGB 값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작은 도형들 만들어야 되니까 화면 아래에서 다시 폭맞춤으로 변경해 놓을게요.
왼쪽에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입력 메뉴에서 다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 까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은 조건에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너비를 8, 높이는 15로 지정하세요. 선 탭 까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 까주세요. 색의 면색,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가나다 뒤에 있는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앞쪽에 직사각형 만들어야 되는데 글자를 입력하게 되죠. 그러면은 글상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가로 글상자로 만들게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가라고 입력을 해놓고 ESC 한번 누르세요.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변경해 놓을게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정렬은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글상자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15, 높이는 12로 지정하세요. 채우기 탭 까주세요. 색깔 흰색 되어 있죠? 면색 하향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다시 가로 글상자 선택해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첫 번째 내용 입력하세요. 바로 ESC키를 누르면 글상자 선택되죠? 글꼴은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글상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크기 지정 없기 때문에 기본 탭에서 설정할 게 없습니다. 선 탭으로 가주세요. 선 종류 점선 또는 파선이죠? 저희는 파선 선택할게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 없음이니까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하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 놓으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3개 도형 같이 클릭해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선택이 잘 안된다면 위에 메뉴에 개체 선택이 있어요.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3개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개체 선택은 다시 클릭해 선택을 해제하면 됩니다. 이제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복제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이제 가나다 뒤에 있는 도형 색상 각각 다르게 지정해야 되죠. 나 다에 있는 도형만 변경하면 되는데요. 나라고 써있는 글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도형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hift 탭을 누르면 뒤에 도형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앞에 글상자가 선택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 메뉴에서 색상 변경하면 되는데요. 도형 메뉴에서 도형의 채우기 있어요. 여기에서 색상 다른 거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 글상자 선택해서 Shift 탭 키 누르고 다시 위에서 도형 채우기에 다른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번도 모두 완료됐고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하도록 할게요. 제목이 써있는 줄 마지막 칸에 커서를 놔주세요. 제목 아래에는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여러 줄로 되어 있는 문장, 한자 입력하는 곳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융합 바로 뒤에 커서를 놓고 한자 키 눌러주세요. 융합의 한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 입력 형식, 한글, 가로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선택, 바꾸기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 5줄의 문장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한 번에 모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엔터키 눌러서 문단을 나눠주세요. 다음 문단의 첫 줄, 첫 칸에는 들여쓰기 2칸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을 해도 되는데 저희는 스페이스바 2칸으로 들여쓰기처럼 지정하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연사 뒤에서 한자 키 눌러주세요. 출제된 연사에 해당하는 한자 선택을 해주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문단 내용 마무리해주세요. 이번에도 이 5줄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한 번에 입력을 한 겁니다. 이제 다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중제목의 위에는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한글 H인시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서 문자를 찾아주세요. 문자를 클릭 그리고 넣기 하세요. 한 칸 띄워주고 중제목 입력하세요. 엔터키 한 번만 누르세요. 중제목 바로 아래에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요. 각 줄의 맨 앞에 원문자로 A12, B12 이렇게 되어 있죠. 문단 번호인데요. 문단 번호 무시하고 내용을 저처럼 이렇게 6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다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위에 중제목처럼 이번에도 위에 빈 줄 하나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동일한 문자니까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중제목 마저 입력하세요.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표를 만들어야죠. 입력 메뉴로 가서 표의 위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 개수는 7, 칸 개수는 5를 입력을 해주고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지정된 글꼴 도둠으로 지정할게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일차에 해당하는 이 두 개 셀 블록 설정, 알파벳 M키 또는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M키로 누르는 게 좀 빠르겠죠? 아래 셀도 두 개 선택, 알파벳 M키, 그 아래도 두 개 셀 선택, 알파벳 M키 누르세요. A홀 세미나 홀에 해당하는 이 두 개 셀 선택해서 알파벳 M키 누르세요. 이제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입력하다 보면은 셀 너비가 좁아서 두 줄로 나타나는 거 있을 겁니다. 셀 너비를 조절해주고 셀 높이는 절대 조절하지 마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셀 너비는 출력 형태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최대한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표 안에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관명 입력하세요. 표와 기관명 사이에는 중제목 위에처럼 빈 줄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블럭 설정해주세요. 제목의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 진하게 속성 지정,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고요. 책갈피는 만들었으니까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의 오른쪽 역삼각형 눌러주세요. 덧말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 위에 써있는 작은 글씨 덧말로 입력을 해주세요. 덧말의 위치는 위,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을게요. 그리고 쪽 메뉴에서 머릿말, 그리고 머릿말, 꾸릿말 실행하세요. 머릿말의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요. 이제 닫기 눌러서 머릿말 빠져나와 주세요. 빈 줄 아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서식 메뉴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실행하세요. 두 줄에 걸쳐 있으니까 모양은 두 줄로 변경, 그리고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위에서부터 가나다 순서로 나타나고 있죠. 글꼴을 궁서로 선택을 해주세요. 면색 열어주세요. 색상 노랑으로 되어 있으니까 RGB 이렇게 동일해야 되겠죠.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랑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각주 표시되어 있는 글자 찾아가 보세요. 인공지능을 해서 능 뒤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입력 메뉴로 가서 각주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본문 아래에 각주 내용을 입력하세요. 맨 앞에 있는 각주의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죠. 위에 메뉴로 가서 번호 모양 열어주세요. 동일한 각주 번호인 원문자 가나다 선택을 해주세요. 각주의 가로선 5cm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위에 메뉴 보면은 구분선이 5c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위로 돌아가세요.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입력해서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된 그림인 그림 4.jpg 파일 선택을 하고 아래 체크에서는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기 눌러줄게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자르기 실행을 하세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자르기 실행하세요. 테두리의 자르기 선을 잡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는 35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래 가로와 세로 위치가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 모두 문단으로 지정해 놓는 게 여러분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아래쪽에선 쪽 영역 안으로 제한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에 4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왼쪽만 2mm로 지정하세요. 이제 설정 버튼 누르세요.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에 가져다 놓으세요. 문단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림의 왼쪽에 각 줄의 마지막 글자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동일하다면 다음 중제목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중제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글자 색과 음영색 같이 지정해야 되죠. 대한민국에서부터 개요까지만 블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자의 색을 하향 지정하는데요. 색상역이 없다면 팔레트에서 하향 지정하세요. 음영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색상 테마 반드시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색깔 빨강 RGB 값 동일하게 만들 수 있겠죠.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개 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에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되어 있죠.
줄 간격을 180%로 먼저 지정할게요. 블럭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표 및 문단 보호 실행하세요. 같은 모양으로 된 거 있다면 선택을 하고 같은 모양이 없다면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1수준 시작번호 1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의 번호 모양을 원문자 ABC 대문자로 선택을 하세요. 옆에 미리 보기에 원문자 A로 나타나죠. 너비 조정을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20포인트로 변경하고요. 아래 정렬을 오른쪽으로 변경하세요. 다시 2수준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모양을 원문자 1, 2, 3으로 변경하세요. 미리 보기에 괄호에서 원문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번호 서식에서 괄호는 없애버리세요. 번호 서식에서 괄호는 없애버리세요. 너비 조정을 2수준에 지정된 30포인트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면 지정한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원문자 A에서 F까지 나타나고 있죠. BC로 지정된 2개 셀 블럭 설정하고요.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다시 CD로 되어 있는 2개 줄 블럭 설정해서 다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출제된 문제와 동일하게 변경되었죠.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블럭 설정해주세요. 이번에도 글꼴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동일하게 18포인트로 변경, 밑줄은 일자별에서 프로그램까지만 블럭 설정해서 밑줄 지정하세요. 일자별을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하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주세요. 강조점 열어서 위에 같은 모양 동그라미로 있죠.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프로그램도 블럭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강조점을 동일하게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표 전체 셀 블럭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한 번만 키워줄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반드시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이중선과 선 없음을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다시 종류를 없음으로 변경,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표의 첫 번째 액만 드래그해 블럭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해서 아래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셀 배경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배경 탭으로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고 유형은 왼쪽 대각선 선택, 오른쪽은 줄무늬 상태에서 시작색 하향 되어 있죠. 끝색 열어주세요. 색상을 노랑으로 변경해야 되죠.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선택해서 노랑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기관명 블럭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기준 크기를 24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 95%,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3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 매기기로 5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죠. 숫자 5가 아니고 알파벳 2가 써 있는데요. A, B, C, D 순서로 알파벳 2가 5번째 글자죠. 그러면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요. 쪽 메뉴 가주세요.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를 오른쪽 아래 선택하세요. 번호 모양에선 3가지 선택하는데 반드시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 번호 이 순서로 지정을 하세요. 번호 모양 목록 열어서 알파벳 대문자 ABC 선택을 해주고 줄표 넣기 해제할게요. 시작 번호 5로 입력해서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 하단에만 이렇게 오른쪽에 알파벳 2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모두 작성을 했고요. 페이지 1에서 3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